우리나라 토종거북이인 남생이는 멸종위기종 2급이자 천연기념물입니다. 하지만 구례군이 수해 피해를 막기 위해 건설 중인 배수펌프장 공사의 부주의로 인해 남생이의 서식지가 사라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변화와 통합을 강조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개파색이 옅은 의원들로 원내대표단을 꾸린 데 이어 조만간 쇄신책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돈봉투 사건으로 실망한 중도층과 호남 민심을 되돌릴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국민의힘이 5.18과 4.3 관련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징계 수위 결과가 진정성을 확인하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입니다. 최근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와 롯데자이언츠의 경기가 광주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기아의 6연승이냐, 롯데의 9연승 지속이냐에 야구 팬들의 눈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토종거북이인 남생이는 멸종위기종 2급이자 천연기념물입니다. 하지만 토종거북이 남생이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면서 갈수록 그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데요. 최근 구례군은 수해를 막기 위해 배수 펌프장을 건설 중인데 부주의한 공사로 이 남생이의 서식지가 사라져버렸습니다. 현장을 구영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초록 수풀이 우거졌던 구례군 마산면의 습지.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흙바닥으로 변했습니다. 습지에는 그동안 멸종위기종 2급이자 천연기념물인 남생이 수백 마리가 집단 서식했는데 지금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 도랑이가 지금 서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 습지를 메꾸다 보니까 많이 남생이가 죽었다고 하는 거죠. 서식지가 파괴되지 않도록 좀 보존을 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남생이가 사라진 이유는 구례군이 2020년 수해 이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한 배수펌프장 건설 공사 때문입니다. 공사로 이렇게 환경이 변하면서 개체수가 눈에 띌 정도로 크게 줄었습니다. 주민들이 구례군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1년 넘도록 공사 중단 등 별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문화재보호법은 건설 공사로 인해 천연기념물이 훼손되거나 멸실이나 수몰될 우려가 있을 경우 문화재청장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례군은 공사 착수 전 환경영향평가에서 별도의 지도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런 관련 균형을 거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부분이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여간 최대한 조심을 한다 그러고 만약에 발견될 시에는 그래서 이제 그게 따르겠다고 했고. 취재가 시작되자 구례군은 지난달 28일에서야 뒤늦게 일부 현장에 대한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지금 이 시각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선 기아 타이거즈와 롯데자이언츠의 시즌 4번째 맞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근 5연승을 달리며 기세를 올리고 있는 기아가 1위 롯데의 9연승을 저지할 수 있을지 시즌 초반 최고 빅매치에 야구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기자, 현재 경기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열띤 프로야구 경기가 한창인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기아 타이거즈와 롯데자이언츠의 시즌 4차전 경기가 열리고 있는데요. 5회 현재 5대3으로 롯데자이언츠가 2점 차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최근 리그에서 성적이 가장 좋은 두 팀의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최고의 빅매치로 꼽히고 있습니다. 기아는 주전 선수들의 부상으로 인한 대거 이탈에도 불구하고 시즌 초반 기대 이상의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연전에서는 1위를 달리던 LG 트윈스를 상대로 스윕승을 거두는 등 5연승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정팀 롯데는 현재 13년 만에 8연승의 기록을 세우며 11년 만에 리그 1위를 올라 있습니다. 오늘 기아의 선발 투수는 지난 경기 8이닝 무실점을 선보인 메디나가 나섰지만 초반 대량 실점하며 흔들렸습니다. 현재는 임기영 투수가 세 번째로 마운드에 올라 공을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롯데에서는 국내파 에이스 박세웅이 5회까지 3점으로 막으며 승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기아가 롯데의 9연승을 가로막고 새로운 연승 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금까지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KBC 김재현입니다. 맨발로 거리를 헤매던 남매가 이웃의 관심 덕에 부모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영암경찰서는 지난 1일 오후 1시쯤 영암군 상호읍의 한 도로에서
속옷 차림에 맨발로 헤매는 어린 남매가 있다는 편의점 업주의 신고를 접수한 뒤 주변 탐문을 통해 어린 남매를 부모에게 돌려보냈습니다. 남매의 부모는 캄보디아 출신 이주 노동자로 남매는 엄마가 잠시 장을 보러 외출한 사이 뒤를 따라 나섰다 길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 위험 등에 노출됐던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살핀 편의점 업주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재소자를 집단으로 폭행한 의혹을 받는 교도관들에 대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무안경찰서는 지난해 5월 재소자를 집단 폭행해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목포교도소 소속 교도관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내부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폭행 정황을 확인했지만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변화와 통합을 강조한 박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개파색이 옅은 의원들로 원내대표단을 꾸린 데 이어 조만간 쇄신책도 마련해 실망한 중도층과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설 예정인데요. 꽉 막혔던 여야 간의 대화도 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전폭적 지지로 결선 투표 없이 당선된 박광원 원내대표는 처음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변화와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담대한 변화와 견고한 통합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긍지를 회복하겠습니다. 개파색이 옅은 송기현 의원을 원내수석 부대표에 임명하는 등 비명계를 대거 원내대표단에 발탁한 것도 통합 행보로 읽힙니다. 당의 다양한 색을 입혀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을 꾀하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 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거나 지지를 유보하고 있는 온건 개혁 성향의 국민까지 모셔올 수 있는 확장적 통합의 비전을 준비하고 일상적으로 발표해 나가겠습니다. 박 원내대표의 행보가 돈봉투 사태로 실망한 중도층과 민주당의 텃밭, 호남 민심을 수습할 비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의원총회와 밤샘 토론을 통해 쇄신책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그 시작은 내일 의원총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어떤 이런 개파적 연결도 전혀 없고 또 박광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출발을 좀 새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출당을 요청할 가능성이 꽤 높다. 한편 박광원 원내대표는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와 만날 의향이 있다는 뜻을 전달한 데 대해 대통령이 이재명 당대표를 먼저 만나는 것이 순서라고 완곡히 거절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국민의힘이 5.18과 4.3 관련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광주 전남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두 역사전 사건을 폄훼했고 또 국민의힘 내에서 이런 발언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징계 결과가 광주 전남 여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5.18 헌법 전문 수록 약속은 선거용이라고 말한 김재원 최고위원. 4.3과 여순 사건은 남로당의 개입 등을 주장한 태영호 최고위원. 국민의힘은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4.3 여순 사건 진상규명을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입장과 배치되고 잘못된 역사관으로 인한 광주 전남과 제주의 반발 여론이 징계 착수의 이유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를 징계 개시하기로 한 윤리위원회 결정은 국민의힘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기 위한 자체 노력의 일환입니다. 징계가 결정된 만큼 이제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가 관심입니다. 지난 2019년 자유한국당 시절에도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 5.18 유공자 괴물 집단 등의 망언을 한 이종명, 김순례, 김진태 의원이 각각 제명과 당원권 3개월 정지 그리고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5.18 단체들도 징계 결과가 국민의힘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의 그 징계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은 국민들이 공감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징계가 예상되는 김재원 의원과 달리 경고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였던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도 최근 중징계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18일 43주년 5.18 기념식에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인 만큼 기념일 이전에 징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5.18 단체가 5.18 왜곡 발언을 한 전광훈 서울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고소했습니다.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오늘 정당한 민주주의를 위해 몸을 던져가며 항쟁해온 민주유공자의 숭고한 5.18 정신이 더는 훼손되지 않도록 엄벌해달라며 전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으며 5.18 기념재단도 별개의 고소고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달 27일 광주 북구 광주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5.18은 북한 간첩이 선동한 폭동이라고 하는 등 5.18 왜곡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광주광역시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관의 절반 이상은 내구 연한이 20년 이상 지난 노후관입니다. 누수율도 전국 특광역시 평균을 웃돌아 가뭄 위기 속에 상수도관 교체가 절실하지만 예산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광주 지하에 깔린 상수도관은 모두 4,046km. 이 가운데 절반인 2,013km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관입니다. 해마다 이 노후된 관을 통해 1,000만 톤 이상의 상수도가 누수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 시정질의에서는 노후된 상수도관 교체 예산 확보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10년 이상이 소요될 텐데 이것에 대한 정교한 계획을 연차별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실제로 전년도 대비로 보면 크게 진전이 없습니다. 실제 올해 가뭄 위기와 상수도 사고 이후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 16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평년 대비 100억 원가량 예산을 더 확보했지만 내년부터 3년간 노후 상수도관 교체에 필요한 사업비 1,443억 원에 10분의 1 수준입니다. 광주시는 시군 단위에만 주고 있는 상수도관 교체 국비 지원에 광역시도 포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환경부 장관이나 총리를 통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밖에도 영산강과 광주오물을 생활용수로 확보하는 사업 예산도 추가로 필요한 상황. 올해 가뭄 위기로 한꺼번에 닥친 상수도 관련 예산 확보가 광주시의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광주광역시가 낮은 이용률로 존폐기로에 놓인 공유자전거 탈환계 활성화 대책을 마련합니다. 광주광역시는 공유자전거 탈환계가 시범사업의 한계로 한정된 구역 내에서만 운영하다 보니 이용에 제약이 많아 실적이 저조했다며 빅데이터를 이용한 운영 실태 분석을 실시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탈환계 사업은 지난 2020년 7월 상무지구를 시작으로 광천동과 동천동 등 51개 정류소의 자전거 350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하루 이용 대수가 50대에서 100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올해 광주 인권상 수상자로 홍콩의 여성 인권 변호사 초우항텅이 선정됐습니다. 광주 인권상 수상위원회는 홍콩 시민지원애국 민주운동연합회 부의장으로서 천안문 사건의 희생자를 위한 촛불 집회를 개최하는 등 홍콩 정부의 반민주적 처사에 맞서 저항한 초우항텅을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특별상 수상자로는 2002년 설립 이후 이란의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을 위한 활동을 펼쳐온 이란 교사 노동조합위원회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광주 인권상 시상식은 오는 18일 저녁 7시 5.18 민주광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수군 본영이 설치됐던 완도군 고금면 묘당도에 이순신 기념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총 사업비 50억 원이 투입된 이순신 기념관은 1층에는 기획전시관과 영상관, 체험공간, 2층에는 상설 전시관이 마련돼 있습니다. 또 기획전시관에는 개관을 기념해 1598년 조선과 명나라 연합수군의 활동을 소개하는 특별전도 열리고 있습니다. 2023 전라남도 정원 페스티벌이 완도군 해변공원에서 개막돼 오는 31일까지 계속됩니다. 완도군은 완도만의 특색 있는 정원 50여 곳을 조성했으며 대표 정원으로 완도 먹거리를 난대숲 정원에서 즐기는 가든 레스토랑과 작가 정원으로 바다를 조망하는 조망 정원도 조성했습니다.
한편 2023 전라남도 정원 페스티벌의 개막식은 오는 4일 장보고 수산물 축제와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